이거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목소리만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호는 이거 뭐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네네, 그냥 어떻게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네네, 마진을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건지 네네, 그것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원가 부분부터 네네. 손님이 몇 g씩 뭔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일단 다른 유튜버가 무한리필은 폐업리필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고 네네. 방송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무한리필에 대해서 뭐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네. 그럼 우선 지금 운영하시는 총 지금 사업장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통 6,500에서요. 예예. 뭐 한 8,500 정도? 음, 그러면 가게 평수랑 인원은 몇 명 정도? 43평이고요. 예. 정직원 3명 또는 4명 쓰고 있고요. 지금은 3명입니다. 한 명이 아직 안 구해져서. 그리고 아르바이터 저녁에 3명씩 써요. 그러면 낮에부터 저녁까지 해서 그럼 6명 정도 투입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르바이트 3명이 오니까 정직원 풀로 하시는 분이 매일 3분 있고,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3명 있고, 어, 저 포함해서 7명. 저녁 7명. 시간에는. 네. 그럼 테이블 숫자는 20개입니다. 20개로 네네. 그럼 무한리필은 네네. 옛날 속담에 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뜻은 싼 게 이제 싼 값어치를 한다는 뜻인데 네네. 무한리필 고기를 지금 뭐 싼 것도 있지만 단가가 높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가를 쓰는 게 적당한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뭐, 어차피 그 돼지고기 무한리필은 다 냉동을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 올랐죠.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내려오지 않고 뭐 국내산은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이 돼지열병 오기 전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올 초 되겠죠. 뭐 봄 한 4월부터 중국 돼지열병부터 그때부터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6천 원 정도 뭐 좀 싸게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좀 비싸게 받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6천 원 정도 음,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럼 6천 원 정도의 삼겹살을 받아서 해동을 한 다음에 손님상에 나간다. 네네, 그렇죠. 그 만약에 원가가 이게 상승이 된다면은 마진은 어, 많이 줄겠죠. 그쵸. 예, 이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네,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 만약에 네. 6천 원인데 뭐 일반 분들이 몇 그램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대충 요렇게 잡아서 수익이 난다.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나요? 어, 일단은 수익이라고 하는 게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 네. 그 다음에 그 매출에 따라서 그 일정한 비율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아주 비싼 소고기를 팔던 싼 걸 팔던 일단 많이 못 팔면은 다 망해요. 다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네. 1인분에 5만 원짜리 소고기를 팔아요. 툭불짜리를. 그 집도 손님 없으면 망해요. 적자잖아요. 네. 여튼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어, 올려야 되는 매출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박리담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손님이 오긴 와야겠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많이들 보고 있거나 뭐 직접 무한리필을 뭐 해보셨던 분들이 뭐 그렇게 글 적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
저렴하게 팔아서 수익이 안 나고 몸만 고생한다 예,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일단 첫 번째는 의문이 좀 드는 게 하루에 뭐 2회전 3회전 이상 해봤냐 매일 예, 어, 그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달에 1,500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절을 그 네, 정도는 뭐 하셔야 된다는 저는 보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내가 툭불짜리 소고기를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깔아주는 찬들이 뭐 10,000원, 20,000원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거나 인건비적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그게 다 로스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니까. 그쵸.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삼겹살 무한리필이지만은 네, 그 냉동 고기를 가지고 일단 최대한 저는 맛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음, 그걸 이제 뭐 손님들이 방문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비용들을 일단 저는 최소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 무한리필은 다 그렇겠지만 셀프 코너를 두잖아요. 네. 저희는 처음에 찬도 다 셀프예요. 처음에 찬도. 아, 그럼 어, 처음부터 입장하자마자 이제 네, 바로 갖다 드시는 시스템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깔아주는 것, 저도 뭐, 고깃집을 다른 것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깔아주려고 하면은, 일단은 어느 그릇에든 담아놔야 되잖아. 뭐, 소스가 됐든, 뭐, 야채가 됐든, 반찬이 됐든. 그것도 다 일거리잖아요. 예, 메인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뭐, 직원이 됐든, 누군가 한 명이 맡아서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그걸 쳐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좀 줄이는 거고, 그래서 그거, 저희는 이제 처음에 물 갖다 주고, 뭐 고기 추가하는 것만, 고기만 갖다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셀프입니다. 뭐 음, 돈을 받는 것들만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는 거고, 그럼 만약에 초보자가 가게를 네, 무한리필로 운영을 한다면, 네네. 좀 이게 뭐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음식점이든지 예, 체인점을 끼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가 아주 초보자가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음, 일반 뭐 밥집이 됐던 설렁탕집이 됐던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굳이 체인점 할 필요는 없죠. 괜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내가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죠. 자기 입맛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걸 먹는 사람들 입맛에 이게 괜찮다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검증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삼겹살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가장 맛있게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게 맛있게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노력을 해서 그걸 어,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본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사람이 해보는 거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보는 거랑 결과물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러니까 요리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음식을 하다가 좀 싱겁네 그러면은 소금 뭐 어느 정도 좀 더 넣으면 간이 맞겠다 이런 것들이 감이 있지만은 음식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라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뭔가가 분명히 뭔가가 부족한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해보고 결국은 답을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 맛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맛있어서는 그 집은 실패하는 거고, 뭐 대중의 입맛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음, 저는 무한리필이 됐던 일반 이렇게 뭐 국내산 삼겹살을 파는 가게가 됐던 초보자가 뭐 큰 경험 없이 그냥 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만약에 음. 지금 그 가게 운영하는데 몇 프로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 비수기가 한 28%고요. 네, 성수기는 32%. 그냥 30%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30%? 예. 음, 뭐 그냥 1년 저 같은 경우 좀 되는 편이고 네, 뭐 순수하게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한 달에 2천 정도, 네. 최고 2,700까지 가져와 봤고요. 올해 2월이 1,500 그래요, 저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네, 삼겹살을 6,000원짜리, 1kg에 6,000원짜리를 판매를 하면은 네네, 적자가 날 수 없는 그 시스템인 거는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남이 봤을 때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판매 금액도 있지만 제가 뭐 지금 사장님 말고 다른 분의 사장님한테 통화를 해보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통화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고기를 어, 사장님처럼 6,000원짜리 쓰는 게 아니라 8,000원, 9,000원. 그러니까 자기 팔로를 고기를 구매할 때를 몰라서 그냥 네. 주는 대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예, 저도 초창기보다는 자꾸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점점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실질적으로 저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5,200원에 계속 구매를 했었고, 어, 그때 돼지열병 생기고 나서는 6,000원 좀 넘어서 6,500원 정도 했었고, 지금은 5,600원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 거래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쪽 갖다 주는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마진을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매장에서 얼마나 그 물량을 소화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뭐 싸게 해줘서 기름값도 안 나오고 배달해주는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돼버리면은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거래처를 새로 뚫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한 달에 최소 1.5톤, 많이 쓸 때는 2.5톤까지 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가격을 제시하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싼 데를 구했는데 또 네네. 고기에 더 좋은 질과 가격을 구하려고 계속 알아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할 때 톤 단위로 구매를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더 싸죠, 솔직히. 음, 저는 이제 한번 구매할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4톤, 5톤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뭐 한 1톤쯤 남았을 때 이제 알아보기도 시작을 하죠. 음. 그러고 나서 또 뭐 한 3, 4톤, 뭐 5톤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저는 뭐 운이 좋게 돼지열병 걸리기 전에 저는 5,550원에 4톤을 구매했어요. 어, 운 좋게. 근데 지금 어, 금액으로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지금 제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5,500원짜리라고? 아니,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제가 해명을 하자면 이건 톤 음. 단위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원래대로 사면 7,000원이 될 수 있고 8,000원이 될 수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그렇죠. 예, 오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분들은 아마 시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만약에 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라도 네, 일주일에 뭐, 한 100kg밖에 안 써. 그러면 당연히 저도 한 7,000원, 8,000원 부르겠죠. 예. 그래서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싸게 구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그쵸. 그것도, 불가능이죠. 불가능, 불가능. 예, 그럼 아마 뭐, 그럼 7,000원 정도 일단은 구매를 할 거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가 여튼 뭐 인터넷이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무한리필을 하게 되면 일단 고기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이. 그쵸.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꺼내줘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을 준다.
뭐 공깃밥을 뭐 무한으로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다 예,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고기를 안 먹게 음, 하려고 하는 그 방법 중인데, 근데 이제 그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런 걸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왜 안 하냐면 한 번도 안 해봤고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고기값보다는 저렴한 비용이지만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준비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잡채를 준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뭐 시금치 다듬고 뭐 다듬고 약 뭐 썰고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2명 써도 될 걸 2.5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비용들이 무시 못한다라고 저는 봐요. 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나가는 시금치 값이 10만 원, 뭐 당근 값이 5만 원, 뭐 잡채 뭐 그게 또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쌓이잖아요, 계속.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자 우리는 뭐 치킨도 줄 거야. 뭐 냉동 어디 사와서 하는 거. 그러면 그 비용 더하기 뭐 튀겨야 되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그것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 해보지 않아서 그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런 비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가끔씩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셀프 코너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 소비자가 잡채도 먹다가 조금 남기고 뭐도 적다 남기고 뭐도 먹다가 남기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 일단 무시 못한다. 그런 것들이 뭐 몇 프로 차지해 버린다. 저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뭐 고기 값을 좀 싸게 들어오는 그것도 있지만은 재료비가 뭐 진짜 어떤 게 막 폭등을 해서 비싼 뭐 여름에 상추가 폭등한다든지 고기값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든지 그럴 때 빼고는 보통 한 31%를 끝나요. 모든 재료비가. 그 재료비는 네, 공산품 포함입니다. 저는 음, 공산품 포함해서 그 정도에서 끝나고 그게 이제 뭐 그 비용이 뭐 판매 단가에 따라서도 이제 비율은 왔다 갔다 하겠죠. 제가 작년에 11,000원에 무한리필 때는 한 3% 됐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12,000원 팔 때는 한 30%에서 한 31%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안정적인 달에는 뭐 어떤 게 음,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런 비용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맨 처음부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하고 나는 이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재방문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일단 고기가 맛있고 고기를 내가 12,000원을 냈는데 12,000원치만큼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야 저는 재방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고기는 얼마 안 먹고 딴 걸로 배 채우면은 고기 먹으러 가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들 거란 생각이 들죠. 제 음, 생각은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게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은 손님들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kg 이렇게 먹는 것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한 사람당 5, 600g 정도 뭐 이렇게 많이 먹고 가서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게 하자. 저는 그런 주의고요. 여튼 저는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하고 재료비예요. 이 네, 무한리필은. 그래서 저는 뭐 그 제공되는 이렇게 뭐 찬이나 이런 것들 최소화시키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셀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네, 어, 그걸로 하고 있죠.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고깃집은 그 뭐 구워주고 잘라주고 그런 시스템을 했었어요. 네, 거기 한 5, 6년 전에. 네, 그때가 최저인건비가 지금보다 저렴한데도 그때가 같은 6천 매출을 봤을 때 인건비 훨씬 많이 나갔어요. 지금보다. 음, 잘라주고 구워주고 뭐 셀프 코너는 그때 없고 뭐 다 갖다 주고 이럴 때는 홀에 아르바이트만 한 6명, 뭐 직원 한 3명, 4명 이렇게 썼으니까 훨씬 일거리가 많은 거죠.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음, 셀프 코너를 두고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찬을 제공하고 안 하고 차이도 진짜 인건비가 한 200 정도 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고기를 해동을 하고 네네. 숙성을 한 번 더 거치나요? 아니면 그냥 네, 판매를 저는 하시나요? 숙성합니다. 숙성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이제 정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대답 음. 안에. 이제 많은 무피를 같이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고,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보실 거고, 무필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피 매상이 낮으면은 더 나쁜 고기를 구해서 싸게 팔려고 자기 이윤을 챙기려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사장님처럼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꼭 무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정말 성실하게 팔고, 이윤도 착실하게 가져가시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너무 그 안 좋은 면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거기에 이슈를 때려버리니까 피해를 보는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예. 저는 무한리필을 하고, 저는 뭐, 옆에 있는 집의 고깃집 사장님이 잘 되는 것보다는 전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글들이 있어도, 저는 뭐, 별도 하는, 옛날에 초창기에는 아니다, 무한리필 괜찮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한리필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기에 음,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고기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쵸.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무한리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기값 좀 음. 싸게 사게. 나 솔직히 저는 마음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한리필 도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예, 무한리필은 없는 지역에서 혼자 단독으로 해라. 예, 그렇게 추천을 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음. 그러면은 혼자만 있으면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다.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도 고기를 팔지만은 다른 것들에서는 저도 소비자잖아요. 네, 많은 뭐 의류가 됐든 뭐 밥이 됐든 뭐 다른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지만은 무한리필이라고 그냥 싼 고기를 그냥 싸게 판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망해요. 그쵸. 싸지만은 손님들이 그 돈을 안 아깝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배만 음, 불린다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 이거 먹어 나중에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이 집에 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뭐 해동만 해서 좀 판다고 하는 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무한리필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일단 냄새를 없애야 돼요, 냄새를. 음, 그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냄새라도 그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갖추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싸게 사와서 싼 고기를 그냥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많이 먹는데 네, 그런 분들 다 망해요, 다 망해. 음, 처음에는 뭐 생기니까 가보겠지만은 그거는 주변에 무한리필 하나도 없어도 네, 그분은 또 망해요. 음, 실질적으로 뭐 국내산 같은 경우에도 냄새 나는 데들 있잖아요. 네, 저도 뭐 1인분 13,000원, 14,000원 주고 드시는 매장에도 가끔씩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네, 어, 그런데 냉동고기는 더 그게 심하니까 음, 뭐 해산물이 됐든 뭐 육류가 됐든 이것들은 일단 냄새 잡는 거, 뭐 네, 족발도 냄새, 뭐든지 냄새를 잡을 수 있어야 일단은 사람 목구멍으로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게 정말 음, 중요하고 그걸 생각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어떻게 보면 많은 다른 분들이 무한리필을 욕을 하지 않아요. 그쵸. 제일 큰 게 냄새. 두 음, 번째는 그래도 진짜 한 2인분, 3인분 드셔도 턱이 안 아파야 할 정도는 부드럽게 좀 만들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뭐 너무 질겨서 못 먹겠다 싶으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음.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질기거나 냄새 나면 다 망해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무필에 올라오는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냄새 난다, 턱 아프다. 그 답이 맞아요. 댓글에 예. 제가 영상 올렸을 때도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니 국내산도 똑같아요. 음, 해산물집도 그렇고 횟집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러니까 고기 육류와 해산물 들어가는 데들은 그거 두 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그냥 다 망하죠. 음,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보통 그런 냄새들이 있으니까. 음. 오늘은, 이 네. 내용이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아, 네. 네. 인터뷰 수고하십시오.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저는 이런 게 말씀 정말 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이라 처음인데, 쓸데없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두서가 없네요. 이거 보시고 네네. 아마 머리에 전구 불 들어온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반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유튜브 어떻게 보는 건데요? 유튜브 제가 이거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 네. 아니,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 저 이런 네. 거 잘 안 봐서. 네. 그럼 통화 끊고 문자로 제 그거 올려드리고 요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